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츠맨 안철준이고요. 자, 지금 미국 현지의 고성동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다음기수의 고성중입니다. 네, 스튜디오가 아니라 또 미국에서 있으니까 오늘 영어로 해야 됩니까? 네, 그러기에는 제가 오늘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네, 지금 머리가 살짝 과부하 상태라서 어려울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오늘 고 이사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게스트분도 계시죠? 네, 네, 소개 지금 좀 해주십시오. 현재, 네, 미국에 원래 일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만들어지셔서 오신 분이 한 분 있어서 같이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 달 CQ 언박싱에서 나왔던 그리미스의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현재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저희 9시 이제 네. 넘어가고 있습니다. 밤 네, 9시요. 네. 왠지 좀 피곤해 보입니다. 네. 지금 네,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이제 고객분들이랑 저녁에 뭐 가볍게 술도 한 잔 먹고 하다 보니까 지금 좀 피곤한 상태라서 이게 네, 좀 초췌해 보이더라도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요? 현재 RSAC가 언제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4월 28일 월요일부터 진행이 되고 음, 있고요. 5월 1일까지, 5월 1일 목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사님께서 매년 참가하시잖아요. 이번 RSAC 2025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주제이고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되고 네네. 있는지에 대해서. 네, 뭐 저번에 저희가 CQ 언박싱 때도 말씀드렸는데 매니보이스 원 커뮤니티라는 테마에서 지금 RSA 2025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RSA 2025의 그 테마에 닿게 이제 키노트나 이런 데서도 화합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강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스를 돌아보거나 세션들 봤을 때 AI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AI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다. 대신에 이제 AI는 재작년에 조금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고, 작년에도 AI 키워드가 계속 나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AI로 이용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어떠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따지면 목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음,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저는 AI도 이제 트렌드고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보안 음, 제품에서 AI를 사용하는 게 있고 AI를 음, 위한 보안 제품들이 있는데 이제 음, 엑스포가 이제 대기업들을 위주로 이루어진 엑스포도 있고 아니면 저는 이제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들이 열고 있는 엑스포가 또 있어요. 그쪽에서 또 돌아보니까 이제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들의 비율이 한 70% 정도는 AI를 달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세대 음. 심이라든지 뭐 차세대 EDR 같은 것도 이제 조그마한 스타트업들에서도 AI를 적용하면서 제품을 만드는 걸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이제 보안 제품에 AI를 적용하는 형태의 제품들이 있고 하나의 방향이 있고 AI를 적용했을 때 이 AI의 어떤 적용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두 가지 측면의 네, 제품들이 지금 다 선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AI 쪽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NPC로 한번 이렇게 쭉 에이전트, 이런 AI 네. 에이전트 이런 것들이 쭉 한 번 훑고 지나간 것 같은데, 음, 그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보안 회사들이 나름대로 어떤 식의 전략이나 로드맵이 있는지가 또 공개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음. 부분들에서는 조금 AI가 실제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말로만 하니까 조금 슬라이드도 오늘 없지 않습니까? 얘기를 좀 어떻게 해야 네, 되는데 슬라이드는 준비가 되지 않고요. 네네. 영상을 조금 그래도 스케치 영상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야지 아 이게 지금 네. 미국이구나 이런 느낌이 좀 올 것 같으니까 준비된 영상이 네. 있죠? 네, 준비된 영상 저기 관리자 쪽에서 뭐 이 과장님 한번 영상 한번 틀면서 영상 보면서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좀 볼륨 좀 줄여주시고, 네네. 뭐 이거 지금 어떤 연회장 같은데 어디입니까? 이거 여기가? 네, 저희가 월요일 날 구글 클라우드 오피스에서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일본 이제 JPEG이라고 하는데 그쪽 음, 대상으로 저희가 구글 세션들을 좀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피스에서 촬영을 했는데 오피스 안쪽의 촬영 자체는 좀 불가능해서 오피스를 음. 제외하고 식사장에서 진행을 했고요. 네, 지금 어디 이동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이동하는 데는 RSA 컨퍼런스 행사장 들어가는 입구 이렇게 이제 아, 입구가 나오는 저렇게 내용이실 생겼군요. 것 같고요. 네, 이 로비인 네네. 것 같고. 그리고
네, 그리고 바로 이제 들어가서 나오는 화면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별도의 허브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네. 서버에 대한 그 노비 좀 지나가는 내용 나왔었습니다. 네네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도 이제 전시장 실제 전시장 내부인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전시장은 뭐 RSA 와보신 분 혹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RSA 컨퍼런스는 모스코네라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고요. 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항상 코네이션 여기서만 센터에서 열리나요? 진행이 되고요. 네, 어, 지금까지 제가 최근에는 계속 여기서 열렸던 것 같고요. 전체 네. 히스토리를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해서 그거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모스코네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 노스, 웨스트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보통은 사우스랑 노스에는 이제 솔루션 부스들이 차려지고요. 그리고 네. 웨스트에는 세션하는 세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네. 제가 웨스트는 못 가봤고요. 오늘은 사우스랑 노스만 한번 갔다 오면서 그쪽에 있는 이제 부스들 이런 것들 현장 내용들만 간단하게 스케치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틀째인 거죠? 그쵸. 월요일 날 실제 RSA 컨퍼런스는 시작했고요. 키노트도 네. 어제 이제 다 발표를 해서 오늘 이제 부스 열고 오늘부터 이제 실제 그 행사 참여자들이 이제 이제 고객들도 만나고 하는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잘 안 들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이번 행사가? 지금 참여한 업체는 한 650개 정도 참여를 네. 했고요. 인원은 아직 집계는 안 됐는데 한 4만 명에서 4만 5천 명 이상은 참가하지 않을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보시는 것처럼 인원이 굉장히 많고 북적북적 하거든요. 제가 네. 심지어 이게 아침에 돈 건 아니고 저도 오전에 일정이 있어서 오전 끝나고 오후 중간에 점심시간대에 돈 건데 점심시간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원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어쨌든 네. 관심들이 많이 있고 글로벌하게도 많이 이렇게 오시고 있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세계 최대의 보안 행사이다 보니까 진짜 부스 많네요. 네. 하루에는 네, 절대 다 부스가 진짜 많고요. 못 볼 것 같은데? 그죠? 저희가 이제 어제 코리아에 있는 분들한테도 세션을 할 때 음, 말씀을 드렸는데 음. 만약에 한 부스당 3분씩 잡는다고 하면은 네. 기간 내에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보통 한 30 몇 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한 부스당 살아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3분도 아, 채 되지 않는다. 그렇기 아, 때문에 전략적으로 부스를 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음, 드리기도 했었어요. 좋습니다. 뭐 영상은 이 정도 오면 될 것 같네요. 네. 오케이. 아, 영상 잘 봤습니다. 지금 정신이 네. 없네요, 근데. 이게 행사장 자체가 정신이 굉장히 없어서 이렇게 아, 네. 뭐 그러기가 조금 힘들었고 행사가 원래 알겠습니다. 미디어는 촬영이 좀 제한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찍는 거를 이제 그 인스타 360이라는 작은 카메라로 좀 음, 찍다 보니까 조금 음. 영상이 좀 정신 없는 거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뭐 저희가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통해서 관련된 현장의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오늘 참석하신 네. 분들 여러 분 계십니다. 관련돼서 질문이라든지 본인들 의견, 인사말 편한 거 아무거나 좋으니까 의견도 좀 주시고 또 얘기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슬라이드가 없어서 채팅방 잘 네네. 보이니까 네, 많이 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행사에서 조금 그 를 잡을 수 있는 키노트라든지 세션 이런 부분들이 네. 조금 더 아직 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의 네. 포인트를 뭐 김 대표님하고 또 고 이사님 각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포인트가 이번 행사의 좀 주요 키포인트인 것 같다. 혹은 어떤 음, 좀 인상 깊었던 부스가 있으면 그런 것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 대표님부터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저는 사실 RSA의 약간 키 메시지보다는 제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온 거여가지고 아, 좀 그거 설명을 좋아요, 좋아요. 좀, 네. 네,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혹시 샤크탱크라고 혹시 다들 아시나요? 음, 샤크탱크라고 해서 미국의 약간 소비재를 파는 스타트업들이 나와서 뭐 투자자들 앞에서 피칭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음, 이제 대형 투자자 4명이서 막 나는 투자 안 하겠다, 난 투자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음, RSAC에서도 그런 세션을 하나 만들어서 좀 유명한 스타트업들을 불러서 실제로 피칭도 시키고 앞에서 투자자들 나 투자할래, 안 할래 이런 걸 실제로 보는 세션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조금 재밌었던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저는 또 현장에서 스타트업의 바로 입장 투자도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아마 그런 결정이 쭉 이어질 겁니다, 아마도. 네. 어, 그래서 샤크탱크 스타일의 시큐리티 스타트업 피칭 대회 같은 게 음, 하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또 하나 또 재밌었던 점은 이제 레코딩이 안 되는 세션들이 항상 있어요. RSACN에. 그래서 네, 유튜브에 공개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제 제가 아침에 일찍 가서 봤던 거는 왜 이제 대형 회사들이 뭐 엘라스틱 같은 회사들이 왜 스타트업의 보안 제품을 사는가라는 세션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제품을 또 팔아보고 흥미로운데?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보여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1시간 정도 재밌게 들었던 세션이 좀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 솔루션도 관심 있어 하던가요? 저희 솔루션은 경쟁자들이 엄청 많구나, 지금. 확인하고 왔습니다. 본인도 좀 PR을 하셔야지, 거기서. 물이 다른데.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보니까, 언어부터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한번 좀 문을 두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실제로 공식적으로 있는 그런 행사 말고 비하인드에서 실제로 담당자들끼리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오전에 이제 두 가지가 큰 미션이었는데, 아까는 하나 말씀드렸던 세션 하나고, 하나는 이제 인더스트리별로 뭔가 모으는 이제 인플루언서 같은 친구들이 꼭 있어요, 미국에는. 예를 들어 제가 하는 건 이 논유면 아이덴티티 영역인데, 여기에서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저 같은 회사들을 다 모아서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다, 우리는 어떤 기능을 만들고 있다, 이런 걸 모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여서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세일즈하는지 이야기도 하고, 그런 자리도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커뮤니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황원섭님, 황 이사님 들어오셨나요? 네. 아, 네. 질문 주셨는데, 큰 부스 또는 눈에 띈 곳이 없나요?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벤더인데, 부스 또는 눈에 띈 곳이 없나요? 이런 질문인데, 어떠셨습니까? 고 이사님. 요번에 조금 특이했던 게, 이제, 저도 부스를 하나하나 이렇게 좀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대신에 저희가 농구는 확인하다 아니시고요? 보니까, 그건 아닙니다. 오전에 또 일정이 계속 많아가지고, 제가 고객 미팅도 있다 보니까 일정이 네. 좀 많아서 그랬는데, 요번에 그 부스 중에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스가 없는 부스가 있었던 게 조금 특이했어요. 그게 팔로알토거든요. 네, 아, 머릿속으로도 저도 부스 돌아볼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팔로알토 부스가 없다라는 걸. 네. 그런데 이제 네. 여기 이제 김동현 대표님이나 아니면 다른 고객분이랑 이제 지나다가 근데 네. 팔로알토 부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없었네요. 이랬는데 또 옆에 이제 모스코네 주변에 건물들이 있어요. 거기에 또 광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스는 네. 안 차리고 광고는 하고 제가 알기로 한국 고객분들을 위한 또 세션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략이 바뀌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지금 황 이사님 질문과는 약간 다른 건데, 이미 알려져 있는, 굉장히 네, 알려져 있는 업체인데, 부스를 안 연 업체도 있다, 특이하게도. 네, 네, 맞습니다. 그게 네, 좀 특이했던 것 알겠습니다. 같고 과거에 이제 좀 작았었는데 조금 이제 크게 행사장에 이제 참여한 부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음. 뭐 예를 들면은 어 엑소니어스나 아르미스 이런 것처럼 이제 이쪽 시장에서 캐즘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스폰서십도 굉장히 높은 등급의 스폰서십을 했었고 부스도 굉장히 음. 크게 했었고요. 음. 그 반대로 저희가 많이 알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뭐 DNS 필터라는 회사도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왔을 때는 단칸짜리 정말 작은 부스였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메인 자리까지 이렇게 진출한 게 있어서 어,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이게 정말 투자가 잘 돼서 혹은 시장성이 있어서 지금 올라온 건지 아니면은 반짝 음. 마케팅인지 한번 내년에 봐야 될 것 같지만 이미 그런 부분들이 좀 알겠습니다. 있었습니다. 아마도 고 이사님 같은 경우는 매년 참가하니까 그 어떤 트렌드라든지 변화가 업체나 벤더의 어떤 느낌들도 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되게 작은 부스였다가 굉장히 크게 오픈한 그런 벤더도 있을 것 같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죠? 음.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가 작은 벤더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큰 벤더들의 큰 것만 보이다가 어, 작은 게 이제 올라오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DNS 필터나 몇 개는 봤던 거라서 어, 눈여기고 좀 보던 솔루션들이라 크게 올라왔네라고 이제 제가 알았던 것 같고요. 이제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도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부스나 또 부스 벤더 관련된 거, 돌아보면, 네, 김 대표님 더 말씀해 네. 주시죠. 또 부스 돌아보다 보면 약간 좀 재밌는 부스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음. 뭔가 경품을 주기 위해서 두더지 잡기 게임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어, 아이스하키 경기를 내서 이긴 사람한테 좀 더 큰 경품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어. 이벤트적인 부스로 사람을 모으는 것도 약간 미국식 문화를 볼 수 있는 게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도우미 분들은 뭐 좋으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들 밝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 분들이 딱 오시면 제일 먼저 어려워하시는 게, 아, 스캔하겠다. 그런데 이제 스캔하면 그냥 선물 주고 그냥 되게 스몰 토크를 정말 무르르듯이 쭉쭉쭉 진행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 보통 그걸 거절 못 하시면 그 네, 부스에서 한 3분, 5분 잡혀 계시는 거고, 그걸 진짜 잘 거절하고 이제 빠져나가시면 딴 데 가시는 거고. 네, 좀 그런 게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국내 이런 전시회나 컨퍼런스를 참석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젠다 혹은 뭐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나 이 네, 보안 업체들의 이런 컨퍼런스나 전시회가 굉장히 국내의 경우에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 부스를 오픈하신 그 담당자분들의 열정도 굉장히 다른 예를 들면 다른 IT나 다른 어떤 솔루션 대비해서 굉장히 뜨겁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RSAC, 그러니까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합니까? 그쵸. 이제 실제 아까 이렇게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상품이 정말 커요. 제가 지나다니다 본 상품 중에 예전에 올해는 제가 상품을 좀 눈여겨보고 지나다니지 않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애플 그 비전이었나요? 네. 그것도 상품으로 건 적이 와, 있었거든요. 비전을 경품으로 건다고요? 네, 제가 알기로 그게 가격이 그때 당시에 거의 800만 원 가까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게 네네네네. 경품으로 나와서 그 줄이 정말 길었어요. 그 경품 이야,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통 크게 경품을 쓰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네, 자잘자잘하기보다는 그게 크게 하나 써야 돼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부스에 대한 이야기, 벤더에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실제 주제에 대해서 네, 한번 잠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요번에도 말씀하셨던 AI죠? 그죠? AI 가장 화두일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뭐, 보통 이제 매체에서 얘기하는 그 AI적인 측면 말고, 요즘 뭐 NCP라든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현장에서 네, 느낄 수 있는 AI의 어떤 트렌드나 분위기는 어떤지, 간단히 한 꼭지씩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 네, 뭐 예를 들면 AI 관련된 어떤 벤더의 어떤 좀 특징적이고 흥미로운 제품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김 대표님 네, 어떻습니까? 요새 AI는 약간 효율화에 좀 관점이 맞춰져 있다고 좀 느꼈어요. 음, 여러 가지 음, 세션들이나 부스들 돌아다닐 때마다 보통 숫자를 강조를 많이 하는 마케팅을 하잖아요, 벤더들은. 여기서 음, 우리는 이걸 쓰면 SOC의 60%를 감소시킬 수 있다. 아니면 오탐을 70% 줄인다. 이제 티켓 처리에 대해서 AI가 자동화하는 비율이 뭐 일주일에 200개가 넘는다. 이런 식으로 음, 이제 마케팅을 해서 우리 보안 제품에 AI를 첨가해서 너네들이 이제 보안 엔지니어분들이 담당자분들이 수동으로 하던 것들을 많이 없애줄게라고 하는 효율화 관점이 저는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네트워크 벤더사들도 많이 이제 하고 있고요. 아니면 심이나 심 벤더들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은 심위드 AI 막 이런 용어도 쓰면서 우리 심에는 AI가 들어가 있어 이미 이런 것도 좀 있고 취약점 대응하는 쪽에서도 초기 취약점에 대한 티켓팅 이 취약점이 진짜 펄스 포지티브가 아닌지 오탐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AI가 초기에 분류해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손을 좀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모든 벤더들이 거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음. 보이사님은 어떻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쪽에 어제부터 해서 오늘 제가 오전까지도 계속 구글이랑 같이 세션이 있어서 이제 계속 참석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우리가 AI로 뭘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미래를 얘기하는 측면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느 vendor든 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올해 이렇게 같은 할 거야. 경우에는 음,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어떻게 하고 있어 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구글이 지금 하고 있는 시큐리티 오퍼레이션이라는 차세대 심 영역에서 구글이 AI 에이전트를 사용하겠다라는 거를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이 RSA 컨퍼런스 음, 장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데 나중에 제가 링크를 한번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그 내용 보시면 일단 보안 담당자 분들은 두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게 가능해? 그리고 두 번째는 저게 되면 나 잘리겠는데? 나 일할 게 없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게 위기가 생각보다 현실로, 네, 네, AI 에이전트가 해주는 역할들이 굉장히 강력해진 게 네, 어떤 저희가 사고를 이제 어쨌든 보완을 하기 위해서 로그를 모아놨고 그 모아놓은 로그 안에서 어떤 사고에 대한 조사들을 한다라고 할 때 AI가 여기 들어가니까 그 컨텍스트를 굉장히 사람보다 잘 이해하는 거예요. 네, 이게 잘하죠. 일반적인 보안 로그가 다 텍스트로 돼 있는데, 그거를 저희는 읽어서 해석하려면 앞뒤 관계성을 다 찾아보면서 해야 되는데, 솔직히 사람이 해도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AI가 하니까,
이래서 컨텍스트가 이러고 너 그렇게 해서 대응은 뭘로 했으면 좋겠어. 라는 제안까지 그냥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만 하면 되니까 이게 좋은 건가? 이러다가 진짜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음.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되는 거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AI가 제일 잘하는 영역이 그런 문맥과 맥락을 파악해서 뭔가 이걸 분석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거는 이제는 사실 사람이 그거를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AI가 훨씬 더 잘하는 영역이 되어 가고 있어서 말이죠. 네. 그러다 어, 보니까 모든 보안 벤더들이 지금 우리는 네. AI로 뭘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저희가 이제 이 세션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김도현 대표님이랑 얘기했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AI 중에 한 70%? 80% 정도는 이제 챗봇 같은 형태로 이제 흔히 물어본 거 답하는 것만 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구글 같은 몇 개 일부 벤더들은 그 AI를 실제 업무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어라는 것들을 목업이 아니라 실제 보여주기도 했고, 구글이 원래 보안을 하는 벤더 입장에서 절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는 안 하는 것 중에 하나 라이브 데모거든요. 근데 구글은 네. 굉장히 자신 있게 그냥 라이브 데모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얘네가 이게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다라는 게 올라왔네. 자신감이 있구나. 예, 자신감이 네.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 김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보안 업체들이 AI를 가지고 들고 나왔는데 지금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AI도 가지고 있고 보안 시큐리티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네, 일부 어떤 데는 보안을 가지고 있고 AI를 어떻게 임포팅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네, 네, AI 네.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이제 보안 솔루션에다 우리 거를 집어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종횡과 또 협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말씀하셨던 뭐 원 커뮤니티라고 하는 어떤 주제하고도 이런 거하고 좀 연관성 있게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김 대표님? 사실 그거를 잘 느끼지는 아직까지는 못했어요. 음, 저희가 이제 음, 오늘 이제 RSAC를 제대로 돌아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음, 사실 쉬운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원 커뮤니티가 음, 된다는 것 자체가 서로가 이제 각자의 장점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뭐 예를 들어 음, 구글은 제미나이 기술 이번에 잘 만들어서 컨텍스트 분석을 엄청 잘할 수 있고, 특정 심 업체들은 그런 로그를 잘 저장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경쟁 우위를 해서 어떻게 서로의 서로가 뭔가 합치기보다는 우리가 제일 잘해를 강조한다라고 저는 오늘은 좀 네. 느껴지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주제랑 안 맞잖아. 뭐 그렇게 따지면은 주제랑 맞춰서 이제 뭐 맞췄다라기보다 주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나라고 생각되는 게, RSA 컨퍼런스는 매년 이노베이션 샌드박스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네. 나와서 3분간 피칭하고 그 중에 이제 위너를 선정하는 그 컨테스트를 하는데, 그 이노베이션 컨테스트 이번에 위너가 어 흔히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협력이라고 하면 오픈 소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오픈 소스 관련된 솔루션이고, AI 관련된 솔루션인 프로젝트 디스커버리라는 곳이 이번에 위너가 됐어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RSA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 보더 멤버들, 그리고 이제 주축이 되는 컨퍼런스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다인데, 뭐 이게 컨퍼런스의 주제와 부스의 주제는 다르니까요. 부스는 이제 저희가 그렇죠. 살아남아야 되는 경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음, 다 이제 우리가 잘해라고 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음. 주최 측은 뭔가 이렇게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겠지. 맞습니다. 어, 올해에 대한 이제 뭐 보안 쪽의 어떤 업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막을 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주종을 이루겠습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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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의 유형들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미국 가셔서 이 네, SKT 네. 난리거든요. 난리예요, 지금 SKT. 저희도 소식은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 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그 대형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은데, 미국 현지에서 RSAC 쪽에서 어떤 공격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유형,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얘기나 이런 것 현장 느낌은 어떤지 조금 그 얘기도 좀 듣고 싶거든요. 이것도 이제 AI가 엮일 수밖에 없는데요. 공격자들이 아, 원래는 음, 패턴화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이용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악성 음, 코드가 어느 정도 패턴화가 되어 있고 공격 패턴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APT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액터를 잘 집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저희가 쌓아왔었는데 음, 보안업계로서 근데 이게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AI가 음, 공격자들의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줘서 이걸 음, 추적하기도 점점 쉽지 않고 패턴도 너무 음, 많아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음, 사람이 그걸 수동으로 쫓아갈 수 없는 시대까지
가져온 거죠.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격자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새로운 패턴 아마 만들 거예요. 그럼 저희는 네. 분석하는데 보통 2, 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면 이미 이제 두세 배 정도의 속도 차이가 나게 되는 실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그룹의 액터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분명 나왔는데 사실 누가 있냐가 중요하기보다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중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벤더들도 그렇고 이제 듣는 청중도 그렇고 AI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더 잘 활용해서 보안성을 높일 수 있냐, 벤더는 어떻게 더 좋은 방어법을 만들 수 있냐,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는 시대라고 딱 느껴지는 게 이번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아, 경우에는 네. 구글이랑 이제 구글 클라우드 쪽에서 했던 프라이빗 세션이 따로 있어서 거기 이제 스레 랜스케이프 관련된 세션에 들어가 봤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들었던 좀 그러니까 이랬던 이제 좀 느껴졌던 내용 중에 하나가 최근에 중국 공격자들이 쓰고 있는 머리어나 인프라들이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래요? 좀 전에 김동현 대표님이 얘기하셨듯이 과거에 많이 쓰고 알려져 있던 소스들이 아니라 그거를 개선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제 인프라들을 새로 만들어서 바로바로 새로 만들어서 바로바로 공격에 사용하는 결국에는 어떤 IUC라고 하는 치매 지표의 생명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는 상황들이 계속 오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게 중국이 그러고 있으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IT 워커 이제 위장 취업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미국이나 유럽이 시끌시끌합니다. 그게 네. 어떻게 따지면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뉴스거든요. 그 회사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 중에는 보안 회사에 취직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AI를 이용해서 혹은 뭐 면접을 보는데 최근에 한번 한국에 있는 어디 대학교 그 미국에 다니는 대학생이 AI 이용해가지고 답변 만들어가지고 코딩 문제 싹 풀고 다 합격했던 그런 케이스처럼 굉장히 쉽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유의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실제 그 프라이빗 세션이다 보니까 그렇게 위장 취업한 사례가 있었던 거 본인 회사에 있었던 사람 손 들어봐 했는데 열댓 명 이상 손 들었거든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네. 결국에는 그거를 차단했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손든 거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따지면 굉장히 어, 위험한 시대에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화두가 여하튼 저도 제가 봤을 때도 이제 AI인 것 같고 그 AI라고 하는 툴 자체가 사실 툴 자체는 이걸 선하게 쓰느냐 악하게 쓰느냐는 그거는 어떤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기 때문에 AI 자체가 네,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근데 여하튼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든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수비 쪽보다는 훨씬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게 진짜 걱정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진짜. 실제 이제는 사람 대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AI 대 AI가 싸우는 시대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AI를 그러면 잘 도입해서 어떻게 잘 쓸 음.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음.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알겠습니다. 구글처럼 AI를 직접 하지 않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 어떤 식으로 최근에 나왔던 NPC나 AI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더 도와줄 수 있어 이 얘기를 좀 강조하려고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그런 음. 인프라나 모델을 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잘 만들어진 음. 모델 써 대신에 우리는 그거랑 잘 연계해 줄게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는 없나요? 그 워낙 북한이 이런 해커의 어떤 공격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명하니까 네. 한국은 코리안들은 왜 이런 거 잘하냐 이렇게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이제 어느 세션에 들어갔는데, 어, 이제 뭐 옆에 이제 외국인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어디 출신이야 해서 코리아에 했더니 어,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길래, 어. 노스 아니야, 사우스야, 이런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숫자가 부스가니까 김정은 사진을 붙여놓고 그 액터를 분석하는 걸 이제 라이브로 음, 보여주는 걸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이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벤더들도 당연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뭐 어디죠? 가상화폐 거기도 틀린 것도 결국은 라자루스처럼 이렇게 이제 화두가 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이런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제이슨님 질문도 있네요. 안랩도 국내 기업이 네. 진행한 세션도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네요. 있었습니까? 일단, 국내 회사들도? 국내 기업이 제가 확인한 걸로 한 10개 정도 국내 기업들이 음, 참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음, 한국에서 키스트 맞나요? 키시야? 키시아. 네. 키시아에서
이제 한국관을 운영을 하고 계셔서 거기 한국 기업들이 10군데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안랩이라든가 지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 부스를 하고 있어서 한 12개 정도의 한국 기업들이 참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션은 별도의 세션들, 이제 흔히 얘기하는 키노트의 세션들은 하고 있지는 않으셨던 것 같고요. 제가 네. 그걸 못 찾아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고, 대신에 각 부스에서 어떤 세션들을 하시는 것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뭐 재밌었던 거는 어떤 그 한국관에 있는 특정 회사는 막걸리로 이제 외국 사람들의 환심을 공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술을 먹인다고? 여기 부스에서는 술 주는 거는 되게 노멀한 얘기입니다. 아, 뭐 진짜요? 와인이나 맥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 뭐 아유, 술은 크게 역시. 없는데 막걸리로 이제 어, 요즘 한국에 이런 먹거리가 뜨니까 막걸리로 살살살 네. 꼬시고 있는 것도 좀 볼 수 있었어요. 야,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군요. 막걸리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네. 보통 근데 그 CS 같은 경우에는 한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행사이지 네.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보안 쪽 컨퍼런스에는 상대적으로는 좀 국내 업체의 어떤 활약이 약간 더뎌 보인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무래도 일단 음, 언어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음, 뭐 지역적으로나 대부분 이제 음, 국내 벤더 같은 경우에 글로벌 시장보다는 한국 시장을 먼저 하고 해외로 나가고자 음, 했던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좀 적은 것 음. 같은데, 최근에는 글로벌 시장 자체를 먼저 공략하시는 이제 회사들도 생기다 보니까 이런 그럼이, 예, 김동현 대표님처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따지면은 글로벌 이제 회사들이 네, 만들어지면서 조금씩 외국 그 글로벌 이런 행사장에도 한국 기업들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번 행사가 이제 미국의 트럼프 아저씨가 지금 여러 네. 가지 말썽과 사건을 많이 일으키는데 사실 공식적으로 뭐 저희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좀 프라이빗하게 저희끼리 얘기할 수 있는 분이긴 하니까 얼마 전에 CVE 관련된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현지 미국을 베이스로 하는 보안 업체들도 관련된 얘기를 뭐 조심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미국 이거 뭐 약간 성토 이런 분위기는 없나요? 일단 제가 확인했던 거는 뭐 딱히 그거를 먼저 얘기하는 데는 없었어요. 다만 음, 음, 어 트럼프가 하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 때문에 음, 사이버 보안이 좀 흔들리는 느낌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뭐 음. 본인들끼리는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영어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잘 네, 껴서 얘기는 하고 싶었는데 그냥 귀동냥만 좀 했고요. 네, 그런 네, 얘기들을 그냥 소규모로 하는 것들은 좀 확인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알겠습니다. CV 같은 경우에는 보안 업체들이 뭔가 재단을 다시 비영리로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이미 좀 음, 일단락 됐다라는 시선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태는 음, 벌어졌고 결론은 났고 음,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음. 명확하다라는 미국식 문화로 약간 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반항을 하더라고요.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못 우리 봤습니다. 네, 우리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거는 관세 때문이야 해가지고 원래 우리 오리지널 가격과 음, 관세 이 정책 때문에 오른 가격 두 개를 리스트에 다 올려놓고 우리가 음. 문제가 아니야 이거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공표를 했어요. 네네네. 네, 근데 그러다가 뭐 이제 반발 때문에 없던 일도 넘어가긴 했는데 약간 이런 IT 기업들도 약간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보안업체들도 음, 약간 반항을 시작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한번 네. 해보긴 합니다. 보안 업체들이 좀 그러기가 쉽지는 않은 게, 보안 네, 업체들 중에 특히나 이제 펀딩 받고 이런 데는 가장 큰 고객 중 네, 하나가 정부거든요, 미국 네, 입장에서는. 네, 네. 그 미국 정부에 이게 처우해지면, 예, 살아남기 아, 힘들다는 어떤 무언의 그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쉽게 네.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IT 기업과는 약간 다른 측면이 또 긴 있군요. 음, 네, 네, 그렇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대략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아직 남아있는 게 한 2, 3일 정도, 2일 정도? 3일 정도 남아있죠? 네, 네. 어, 그, 네네, 말씀해 주시죠. 네네. 그 일정은 5월 1일까지라서 한 이틀 정도 네. 남아 있고요. 내일 이제 음, 부스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부스랑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음, 세션들이 이제 몬스콘에서 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행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뭐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나요?
네, 유튜브에 RSA 컨퍼런스 검색을 하시면 RSAC라고 그냥 검색하시면 네. 관련된 내용들 이제 올라오는 내용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지금 국내 이제 뭐 보안 뉴스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음, 서머리해서 또 이제 계속적으로 올려주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큐 언박싱 5월 달에도 이 관련된 RSCA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한 꼭지로 네.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뭐 김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로 이제 이 행사를 끝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안의 어떤 일상적인 업무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제 보안 담당자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앞으로 2025년도에 조금 더 챙겨야 될지, 아까 이제 AI 관련된 화두를 제일 중심 있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어떤 보안의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 가는 그런 것들을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거기에 포커스 해주는 게 맞죠? 어떻습니까, 대표님? 제 생각에도 이제 음, 아까 고이사님이 이제 재밌는 이야기로 이제 우리의 음. 일자리가 위험받을 수 있다라는 아, 그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재밌습니까?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제 사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온전한 저희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사실 AI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엄청 들었어요. 네, 이제 네, 고이사님이 프라이빗 세션 이야기를 잠깐 해주셔서 저도 어제 들은 프라이빗 세션 중에 하나 사례가 정말 80% 인원을 절감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사례가 어떻게 야, 이루어졌는지 인원을 이야기를 절감했다고 해주셨는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80% 인원을 네, 자른 거지,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초기에는 많이 인원이 필요했다가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인원이 네, 필요 없어지면서 근데 이게 네, 한편으로는 슬프고 이제 한편으로는 슬픈 이야기가 맞는데 이게 음, 또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저희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런 저희가 적절한 도구를 이제 조직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음, 범위가 뭐고 현재 가진 걸 어떻게 더 AI하고 전복하면 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심도 있게 정말 해야 되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걸 저희는 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음. 지금 김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이제 인원을 감축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의 어떤 그 약간 안 좋은 측면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오늘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보안 담당자 분들이실 텐데 현업의 어떤 상황들은 실제 어떤 리소스가 엄청나게 지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산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인력적인 측면 여러 가지 압박에 많이 시달릴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인원을 더 충원해 달라고 하기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외려 솔루션 자체를 AI로 전환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걸 시작해 보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좀 긍정적인 부분을 확실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음,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음, 기존에 보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기술로 같이 볼 수 있고, AI 기술로 볼 수 있고, 음, 인원이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 계속 수동으로 하던 걸 저희가 효율화하면서 저희가 음, 적절한 이제 팀 인원의 규모를 조성할 수 있다,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음. 긍정적인 측면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 이제 뭐 정보 보안 하시는 분들은 잠잘 시간도 없다라고 하는 게 음, 이벤트는 많이 쏟아지고 분석해야 될 내용은 많은데 그걸 음, 못하니까 사람이 필요하고 모자라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음, AI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수준을 좀 높이고 그리고 간략하게 시킬 수 있고 음, 사람은 필요한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고 이러면은 이제 음, 흔히 얘기해 풀잠 잘 수 있는 그리고 그 저녁 있는 삶이 보장되는 그런 음. 삶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합니다. 그건 제 생각에는 꿈인 것 같아요. 절대 다가올 수 없는. 우리 생에는 글렀어요. 뭐 다음 생에라도 네. 다음 생에라도. 혹시 그 AI를 만약에 적용한다 그러면 보안에 다양한 어떤 그 도메인과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그래도 제일 네. 먼저 아까 뭐 심 얘기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네. 관제라든지 아니면 분석이라든지 이런 쪽이 가장 먼저 좀 적용해야 돼서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만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한 제가 보기에는 초기 대응의 전체적인 영역이 될 것 같아요. 취약점 분류를 음, 초기에 AI와 같이 한다든지, 음, 심 로그 분류를 같이 한다든지, 초기 이제 공격이 들어왔던 티켓에 대한 트리아제, 분류 체계를 이제 AI와 같이 하는 게 가장 잘하고, 실제로 이제 레퍼런스들도 생기고 있는 사례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마지막에 사람이 결정 지어야 되는 일들은 또 항상 있으니까, 그걸 잘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미션이 될 수 있다. 잘하는 거는 음, 초기 대응, 그리고 사람이 계속 껴들어야 되는 부분은 정말 잘하고 있는지를 한 번씩 체크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두 음, 개로 좀 정리될 것 같습니다. 네. 음, 네,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보안 이제 우리가 관제 체계들, 뭐 프로세스들 이런 운영 체계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과연 앞으로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AI처럼 공격 패턴이 다양화되고 반복적이지 않은 계속적인 새로운 게 나온다라고 하면 기존의 관제 체계들, 보안 체계들은 따라가기가 힘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계속적인 상황들을 놔둘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할 것이냐라는 어떤 기로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빠르게 선택하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AI랑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 오늘은 질문이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끼리 막 떠들다 보니까 질문을 할 타임을 아마 못 잡으실 것 같은데, 요거 좀 해보시면 좋겠거든요. 아직 시간이 한 10분, 5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혹시 오늘 네.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본인은 뭐 질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돼서 좀 의견이라든지 또 대화를 좀 나누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목소리를 켜드리겠습니다. 네, 손들기 눌러주셔도 되고요. 네, 네네네. 눌러주시면은, 해주시면 좋, 네, 저희가 네. 뜨니까 한번 네네네.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혹시 약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공개 이런 행사들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네, 사실은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뭐 다 보이는 네. 그런 행사들은 뭐 얼마든지 인터넷이나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뒤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비하인드라든지 또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다 궁금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네네. 뭐 의견이라든지 있을 동안에 간단하게 한 개씩만 소개를 좀 해주시고 저희가 질문이나 의견들 네, 조금 잠깐 받아보도록 하죠. 네. 먼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어제 음. 세션은 좀 힘들겠죠. 어제 세션 누군지만 얘기 안 네. 하면, 네. 이제 특정 사례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특정 정보가 이제 진짜 그 효율화를 했던 사례가 좀 정말 기억에 남아요, 저는. 실제로 이제 특정 구글의 제품이랑 같이 특정 정보에 이제 현대화 작업을 한 거죠, SOC 센터에. 그 현대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디테일한 사례들로 이렇게 말하니까 신뢰도가 확 들더라고요. 정말 AI로 80%를 효율화하고 그 정도의 이제 슬픈 일도 하고 그런 걸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어제의 비공개 세션 중에 하나고요. 오늘 비공개 세션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제품 의사결정 트리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좀 많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제품 도입의 의사결정 트리가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미국하고 한국의 문화가 정말 다르다라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다르다라고 느꼈는데 그거를 정말 이제 미국식으로 그 패널 토론에서 오늘 아침에 이야기해 주는 걸 보고 그럼 이제 한국 보안 음, 벤더가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를 어떻게 음, 배워야 될까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음, 것 같습니다. 음. 그 알겠습니다. 최근 이제 저는 오늘 이제 들었던 세션 중에 그 고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어 원래 이제 예전에 쓰던 제품을 마이그레이션 하면서는 인원을 줄였대요. 그래서 그거를 그럼 왜 줄였냐라고 했더니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고 그렇기 위해서 적은 인원으로 애자일하게 빨리 움직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문화는 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애자일하게 움직여서 어느 정도 작업을 갖추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많은 인원들을 한 번에 이렇게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시 이제 인원이 7명까지 늘었다라는 그런 이제 재밌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어, 지금 밖에 누가 오셔가지고. 네. 라이브 이런 게 재밌어요. 저기 제이슨님 이런 질문이 하나 있는데 김 대표님, 음, 한국에도 보안 컨퍼런스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이번 RSC와 비교해서 국내 보안 컨퍼런스가 좀 더 준비해야 될 숙제 같은 게 있을까? 그런 거 좀 느낀 부분을 음.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부스의 이벤트성이 좀 더 다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 한국의 여러 가지 보안 컨퍼런스들은 부스 이벤트들이 음. 조금 일반적으로 너무 하던 것만 좀 준비하던 느낌이 있어서 약간 네. 그런 게 좀 있는데 재미난 이벤트들을 네. 조금 더 준비하면 이제 참여하는 입장으로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알겠습니다.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그 다운 기술에서 이정현 과장님 지금 오퍼레이터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잘 생각해가지고 다음 이벤트 때 좋은 거 한번 준비해 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가 시켜 언박싱 하는 낭낭한 목소리의 그 목소리입니다. 자, 노구율님, 죄송합니다. 글자가 잘 안 보여요. 노구율님, 제네아이 시큐리티 관련돼서 보안 기술, 또 기업들, 스타트업에서 새로 나온 기술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얼마 전에 나왔던 AI 에이전트 그 관련된 기술들을 가지고 나온 스타트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 공개됐지만 이건 어쨌든 연구들은 그전부터 있었고 이거를 우리가 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열어놓고 얘기하는 벤더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부분 집중할 거고 대신에 AI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우리랑 어떤 식으로 인티그레이션 하면 돼. 라는 것들이 좀 있었고
오히려 AI 모델을 강조해서 얘기한다기보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 거야, AI가 뭘 도와줄 수 있어라는 식으로 이제 프로덕트보다는 그런 식의 서비스나 내용들을 강조하는 게 훨씬 많았습니다. 또 하나 AI 보안 쪽으로 하던 업체 중에 하나가 하던 이야기는 원래는 그 프롬프트 인젝션이라든지 아니면 프롬프트에서 노출되는 민감한 정보들을 막는 방식을 파이어월 형식이나 아니면 프록시 방식으로 구현했던 기술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 업체는 eBPF라는 기반으로 보통은 이제 EDR이나 백신 회사들이 많이 쓰는 기술로 우리가 이걸 한번 해결해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 좀 그런 네트워크 기반 기술로 쓰지만 좀 더 로우하게 커널 레벨까지 건드리면서 그런 걸 이제 튜닝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조금씩 보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어떤 네트워킹 관련된 정보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봐서 그 네. 부분을 캐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도이네요. AI 네, 쪽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들도 계속 올려주시고요. 질문 주신 분들은 뭐 많지는 않으셔서 경품은 다 드리겠습니다. 그 처음에 그 사전 등록하셨을 때 전화번호 남겨줬을 테니까 제이스님, 그 다음에 황원섭 이사님, 그 다음에 노규율님은 선물 경품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직 일정이 한 2, 3일 정도 남아 있으시죠? 현지에서?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고객분들이랑 모셔서 하는 이벤트가 아직 이틀 정도 남아 있어서 그거 잘 마무리하고 레포트 작성하는 이제 발송하는 것까지 해서 레포트 작성까지 마무리해서 가려고 합니다. 제인 AI 시켜요. 당연히 시키고 있고요. 이제 잘 활용해서 더 양질의 아. 레포트를 만드는데 아, 노력을 이제 AI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김 대표님, 나머지 일정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제 내일은 이제 베이에어의 그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이제 타겟 고객들을 좀 만나는 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고객들 만나고 점심까지 먹고 다시 RSAC 와서 이제 이사님하고도 또 부스도 한 번 더 돌아다니고 세션도 듣고 그리고 다시 복귀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달 마지막에 또 이제 RSC 중 한 꼭지로 이제 저희가 다룰 텐데, 뭐 시간 되시면 김 대표님 또 나오세요? 네, 꼭 시간 내서 놀러 가야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고 이사님이랑 둘이서 했더니 재미없더라고. 김 대표님 되게 간절했습니다. 한번 꼭 놀러 가겠습니다. 또. 네네네. 시간 되시면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늦은 시간, 현재 지금 몇 시죠? 시간이 지금 거의 10시 이제 10시, 넘으셨죠? 네, 다 돼갑니다. 다 됐죠. 네, 아무튼 하루 일정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오늘 그래도 많은 분들 그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은 마지막 인사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마무리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거의 미국에 오고부터 잠을 거의 줄여가면서 이제 다녔는데 지금 딱 이렇게 1시간 가량 이야기 나누니까 다시 뭔가 에너지가 충전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남은 일정 재밌고 안전하게 잘하고 돌아가서 또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저도 남은 일정 안전하게 잘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다운 기술에서는 이제 그 RSA 컨퍼런스 서머리 레포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같이 모셔온 고객들 분들한테 발송이 되겠지만 아마 저희 시큐 언박싱 나갈 때쯤이면 저희 블로그에도 공개가 되거나 시큐톡톡이나 이렇게 메일로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미국 출장 건강히 잘 돌아오시고요. 네, 비행기도 여정 잘 하시고 막걸리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네. 공짜로 준다고. 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라이브로 또 현지에서 하니까 또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도 또 관련된 현장의 어떤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달해 줄 수 있어서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이런 뭐 출장 가거나 있으면은 현지에서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간단히라도 네. 소개해 주면 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식권 쪽 식사하신 다음에 바로 참여들 많이 해 주셨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현장의 어떤 분위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길 바라보고요. 또 저희 CQ 언박싱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이침에도 사랑해 주시고 다음 기술 그리고 크리밋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한데 마지막 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사은품 드리고 싶은데 두 분이 다 외부 입장을 하셔서 저한테 이메일 한 번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채팅방에 제 이메일 남겨놨거든요. 그거 네, 한번 네. 꼭 확인하시고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경품 하실 제이슨님, 그 다음에 성원섭 이사님, 그 다음에 노규일님은 이메일로 본인들 핸드폰 꼭 알려주셔야지 저희가 경품 드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감사합니다.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